잔다르크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잔다르크 얘기를 왜 하냐면 굉장히 구조론적으로 구조만 바뀌면 문제가 해결된다. 굉장히 간단한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를 구조를 살짝 바꿔서 쉽게 해결하는 하나의 예다. 잔다르크는 일단 처음 나올 때 나이가 16살이고 농부의 딸이고 아무도 모르는 글자를 몰라. 그래서 아무도 아닌 사람이에요. 전략 전술을 알 리가 없지. 칼 한 번 휘둘러 볼 적이 없는 아무것도 모르는 시골 소녀가 지금까지 어떻게든 어떤 종교의 관기로 야 계셔봤다 해가지고 사람들이 와 해가지고 막 열광을 해서 잔다르크가 그 엄청난 행군 속도를 자랑해서 광신도 힘으로 이겼다. 좀 태평천국의 난이라든가 동학난처럼 민중들이 한꺼번에 확 몰려서 밀고 간 그 힘으로 이겼다고 생각했는데 그거는 이제 옛날 버전. 최근에 내가 검색을 해보니까 학자들 간의 의견이 바뀌었어. 왜 이런 얘기를 하면 계몽주의, 계몽사상가 잔다르크를 싫어해. 잔다르크를 보수 꼴통들이 좋아하거든. 카톨릭이 좋아한다고. 계몽사상가들은 카톨릭이 좋아하는 건 다 싫어해. 카톨릭이 잔다르크를 좋아하니까 싫어하는 거야. 그래서 잔다르크 붐이 너무 강하게 이제 일어나서 프랑스 사람들이 다 잔다르크 바가 된 거야. 다 잠바가 됐어. 그래서 잠바들이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 그 자유의 여신상이라든가 그 혁명을 이끄는 자유의 여사 있잖아. 그게 보면 잔다르크가 아니야. 잔다르크를 대체하는 여자를 이제 가상으로 만들어낸 거야. 그 얘기는 아직도 프랑스 사람들은 잔다르크 바라는 거지. 그래서 르팽하고 그 그구들이 잔다르크 동상, 황금 동상이 있더라고. 화시계들 황금 동상까지 만들었어. 황금 동상 앞에서 집회를 하니까 좌파들이 먼저 가서 그 길 점령하고 남투국으로 한번 해보자. 잔다르크를 우파가 독점하는 걸 용서할 수 없다. 이 정도로 프랑스는 지금 아직도 잠바에서 못 벗어났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자유의 여신상도 결국 잔다르크의 영향으로 생긴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하여튼 최근의 해석은 이 잔다르크는 천재고 뛰어난 군사 전략가다. 나도 그게 좀 동의하는 편이야. 왜냐? 100년 전쟁이라면 100년 동안 프랑스가 영국한테 계속 깨진 거라고. 이상하죠. 왜 100년 동안 계속 지냐고. 그렇죠.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정신 차릴 때도 되는데. 한두 번 가보면 일단 프랑스 족수가 많거든. 인구로 밀어붙이면 된다고. 그렇죠. 방어전을 하면 돼. 그럼 왜 이 프랑스가 졌을까? 저는 기사도 때문이다. 기사도 이게 정면 공격밖에 못하는 바보 전략이야. 정면 공격을 못해. 그래서 이제 영국 군대가 이게 언덕에다가 포진을 하고 여기 이제 궁수를 써서 장궁을 쏴. 굉장히 긴 활을 쏜다. 여기 이제 보병이 있으면 기병이 있으면 영국 프랑스 분이 여기서 이제 기병이 도륙을 한대요. 근데 이 앞에 용병 서비스 궁수 부대가 이제 석궁을 들고 노궁수지 쇠뇌를 쏘는데 얘들한테 방패를 안 준 거야. 그래서 얘들이 공격을 하니까 얘들 활을 막 쏴. 그래서 방패 가지고 갔는데 이 후퇴를 하더니 더러운 천한 농부 놈들하고 다 죽인 거야. 그래서 이제 엉망이 돼가지고 비가 와서 진창이 빠졌는데 애들이 갑자기 산에서 내려와서 도끼로 막 공격을 한 거야. 그래서 보통 이렇게 되면 압사당해요. 자기 편끼리 낑겨서 죽는다고. 근데 이런 똑같은 식으로 100년 동안 내친 거야. 한두 번 당하다 보면 그 저수를 바꿔야지. 그렇죠. 별동들을 뒤로 보내서 청면 공격 이런 것도 해야지. 안 하는 거야. 굉장히 무거운 중갑병으로 갑옷을 입고 막 정면 공격만 하는 거야. 그러면 영국 군들이 말만 쏴. 말에서 떨어지면 도끼로 때려 죽이는 거야. 근데 걔들은 무거운 갑옷을 입고 뛰는 뚱뚱뚱뚱뚱 이러고 있다고. 근데 그걸 도끼로 쳐 죽이는 거지. 갑옷이 두꺼우니까 도끼가 아니면 안 돼. 그렇죠. 그래서 같은 방법을 계속 뛰면 이건 중국 놈들, 미국 놈들은 프랑스 놈들은 너무 전쟁할 줄 몰라. 징기스칸한테 붙었다면 다 전멸이지 이러더라고. 그래서 이거 프랑스 군이고 징기스칸한테 내가 게임이야. 이건 완전히 낙한 전술이야. 중국은 내보, 야서 이게 기본이라고. 유인, 우회기동 이런 건 이거 다 기본이라고. 이미 춘추 시대부터. 중국은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전술을 다 쓰는 거야. 몽골은 심리전까지 쓴다고. 그렇죠. 전염병을 환자를 던지고 만든다고. 기사도에 빠져서 그 하청민 궁수를 우습게 생각하는 거예요. 궁수 너희들 천한 놈들이고 그 결정적으로 지휘관이 없어.
왕이 없어. 왕 위에 교황이 있는데 교황은 또 교황이 둘이나 돼가 서로 내가 교황이다 그러고 싸우고 있어. 뭐 아베이종 뉴스 이래서 뭐 교황이 끌려가고 뭐 이런 얘기 있거든. 그래서 로마 교황이 진짜 교황이냐 그렇고 막 서로 내 교황이 진짜 교황이냐 그러고 있다 보니까 귀족들이 자기 가문의 명예를 위해서 싸우는데 그게 딱 보면 삼국지에 나오는 동탁을 토벌하러 간 침륙로 제후군하고 똑같아요. 자기 편끼리 보급을 안 해줘. 자기 편끼리 서로 배신한다. 프랑스군도 몇월 며칠 직결하라 그러면 직결이 잘 안 돼. 근데 먼저 온 놈들이 후속부들을 안 기다리고 그냥 공격해버려요. 그냥 통제가 안 된다는 불안감 때문에 에이 우리끼리 하자 그러는 거야. 그렇죠. 그야말로 오합지졸이지. 그래서 100년 동안 계속 똑같은 방법을 치고 또 이상한 100년 동안 계속 싸울 때마다 비가 오고 싸울 때마다 지창이 빠지고 압사당하고 압사의 목표가 있기 때문에 자기 편끼리 낑겨 죽을지 모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 명이 여기 있다가 죽겠다 싶어 도망치거든. 그리고 옆에도 또 도망쳐. 그리고 다 도망치다가 다 압사당해. 압사당. 결국 다 압사당하는 거야. 그런 식으로 계속 진다고. 근데 이제 그래서 영국이 프랑스의 절반을 먹었는데 그 샤를 6, 7세의 엄마가 또 영국 편이야. 근데 이제 장인어른이 장모가 프랑스 편이야. 근데 왕이 없어져서 누가 왕인지를 못 정하고 있었는데 프랑스 왕의 딸하고 영국 왕하고 결혼시켜서 영국과 프랑스를 통합하기로 약속했는데 이제 왕자들이 죽어버려서 그게 무효가 되고 그래서 이제 왕이 없는 시대가 한 5년 동안 어느 쪽도 프랑스 왕으로 즉위를 안 한 거지. 서로 눈치 보고 있는 거지. 근데 랭스라는 곳에서 즉위식을 해야 되는데 거기가 브르고뉴 공작이 가지고 있는 땅인데 그건 왕의 친척이야. 왕의 동생쯤 되는데 그놈들이 영국 편에 붙은 거야. 그래서 프랑스의 이렇게 딱 하면 이쪽이 동쪽에 알자스 로렌이 있는데 이 알자스 로렌에 있는 그 잔다르크가 동레미 마을이라고 좀 촌놈인데 여기가 파리고 여기가 랭스고 여기가 시농인데 프랑스 왕은 음반큼 먹고 있고 이쪽은 브르고뉴 이쪽은 영국 이렇게 돼 있다고. 근데 여기에 있는 잔다르크가 여기까지 간 거지. 700km 적진을 뚫고 간 거야. 근데 이제 여기 있는 자기 마을에 있는 좀 번거정줄 찾아가가지고 내가 하늘에 계시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몽둥이를 몇 번 패고 가! 그래서 근데 또 답을 또 온 거야. 그래서 계속 들이대니까 혹시 뭔가 좀 얘 좀 뭔가 똑똑한가 보다 테스트 해본 거지. 좀 머리가 좋네 해가지고 이제 편지를 보내가지고 여기 자기가 하늘에 계시를 받았다는 사람인데 자기만이 프랑스를 구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마시간 여자가 있는데 한번 만나보시겠습니까? 하고 왕한테 편지를 보니까 왕이 저기 쓰고 보내봐라 그랬거든. 그때 이제 왕이 이 쇼를 좀 해서 자기는 평민 복장으로 구석에 쭈그려 앉아있고 하인을 왕복을 입혀서 딱 가운데 앉혀놔서 잔다르크가 딱 와가지고 하인 왕한테 인사를 하면 쫓아내려고 한 거야. 내가 봐도 그게 연극 같아. 그게 프랑스 왕하고 미리 짜고 하는 수작이 아닐까. 그게 잔다르크의 각본이 아닐까. 이건 나 혼자만 있을 생각이에요. 아무리 급색해도 그 얘기는 안 나와. 근데 이야기는 잔다르크가 딱 가자마자 왕이 가짜라는 걸 알고 진짜 왕 앞에서 무릎 꿇고 인사를 했다는 거야. 그게 가능하죠. 거짓말이지. 보통 그렇게. 그러니까 원래 내 생각에 잔다르크 천재야. 천재라서 왕한테 미리 각본을 짜가지고 편지를 보내서 내통을 해서 이런 쇼를 할 테니까 협조해달라. 그래서 그런 이제 기적 쇼를 한 거지. 거기 있는 사람 다 눈이 휘둥그레졌지. 야, 진짜 기적이다 하고 막.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안 믿으니까 신부를 보내가지고 테스트를 해보라 그런 거야. 신부가 성수를 막 부리면서 너 악마지 사탄을 물러가라 막 이런 거야. 그럼 보통 사람 쫄아가 도망칠 건데 신부가 성수를 막 뿌렸는데도 가만히 앉아있는 거야. 그래서 얘는 좀 뭔가 있다. 성수를 막 뿌렸어. 근데 도망을 안 가는 거야. 사탄이면 도망가야지. 그래서 그런 테스트를 여러 번 해서 이제 스타가 된 거지. 근데 내 생각에 그런 각본들이 다 잔다르크 머리에서 나온 것 같아. 이게 나의 추측인데 하여튼 그런 왕의 여러 번 테스트를 통과해서 이제 왕이 병사를 한 몇백 명 줘가지고
그래 네가 오를레앙을 구한다니까 가봐라 해서 오를레앙으로 병사 한 500명 데려갔는데 오를레앙에는 수비군이 대장이 보니까 기도 안 차거든. 그래서 미친 여자가 와가지고 자기가 구한다니까 찌그러져 있어. 근데 왕이 보냈기 때문에 이제 골칫거리가 된 거지. 그래서 회의에 참석을 안 시켜줬어. 근데 막 창문 뚫고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거기에 있는 이제 수비군 대장이 영국군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수비만 해야 된다. 용성을 해야 된다. 빨리 식량이나 보내라. 그러니까 잔다르크가 군중들을 한테 데모를 했어. 내가 하늘의 계시를 받았다. 그래가지고 막 군중들이 막 몰려와가지고 지금 우리는 공격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는데 저 성주가 미친놈이 그러는 안 한다 이래가지고 데모를 하니까 할 수 없이 성문을 열어줬어. 성문 열어주니까 나가서 공격해서 다 이겨버렸어. 그때부터 이제 거기에 있는 오를레앙의 성주도 잠바가 됐어. 잠바. 그래서 그때 프랑스 영국군 생각은 이쪽으로 직접 쳐들어올 거라고 생각했지. 여기가 오를레앙인데 여기를 여기까지 갔다가 다시 이쪽으로 왔지. 여기서 이쪽으로 거리가 갖고 한 100km밖에 안 돼. 근데 이쪽으로 700km를 우회했다는 거지. 근데 이쪽으로 먼저 가서 대관식을 했어. 근데 여기가 이 브로고뉴하고 영국 땅의 경계이기 때문에 이 가는 길이 양쪽으로부터 협공을 받는 지역이라고. 절대로 가면 안 되는 불리한 지역으로 간 거지. 근데 다 반대하지. 근데 잔다르크 혼자서 그쪽으로 가야 된다. 사이로 가야 된다. 왜 그러냐. 잔다르크는 선녀이기 때문에 대중의 지지를 모으려면 소문이 잘 가는 데로 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소문을 내서 이기는 거지. 세력적이네. 근데 이제 사람도 이겼어. 사람도 보통 보면 프랑스군은 직결을 잘 못해. 그리고 영국군은 신속한 공격으로 이기는데 이번에 반대로 이제 프랑스군이 신속한 공격을 하고 영국군이 우왕좌왕하다가 다 말린 거지. 그래서 연전연성으로 파리 코앞에까지 갔는데 이 두 가지 학설이 있는데 하나는 이제 왕이 잔다르크가 너무 컸어. 그래서 이제 좀 용도 폐기해야 된다. 이순신 이제 좀 너무 컸어. 제 이제 기고만장에 이 설이 있고 또 하나는 잔다르크를 밀다가 왕이 돈을 다 써버린 거야. 돈이 한 푼도 없어. 그런데 잔다르크가 계속 프랑스를 공격하자 파리를 공격하자 그러니까 파리 코앞에까지 갔어. 이제 파리 시민들한테 항복하라 그러니까 파리 시민들이 너 맞으잖아 그러고 막 이러고. 근데 어쨌든 파리 시민들은 다 이제 영국 왕이 왕위를 상속했으니까 정통성이 있다. 잔다르크는 마녀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 근데 하여튼 이런 과정에서 굉장히 전쟁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천재적인 전략가다. 근데 제가 좀 읽으면서 좀 이해가 좀 어려웠던 부분이 뭐냐면은 당시에 여성이 사회적으로 가진 지위가 분명히 제대로 없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저희 상식으로 봐도 뭐 잔다르크가 사실 뭐 여성을 떠나서 아마 남성이라면 그래도 가끔 또라이가 나왔구나라고 이해라도 할 수 있는데 여성이 과연 말 한마디라도 붙일 수 있었을까라는 의문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그 점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다고 주장하는 거지. 계시 무섭잖아. 당신이 먹히는 작전. 잠들처럼 생긴 그걸 보통 보면 그 일관되게 못해서 중간에 하다가 좌초가 되거든. 그 일관되게 밀어붙이려면 굉장히 머리가 좋아야 돼. 보통 보면 이제 좀 천사를 자기가 봤다는 거야. 그럼 사람들 물어봐. 천사가 무슨 옷을 입었냐? 빨간 옷을 입었다. 이게 이제 걸리는 거야. 그러면 이단으로 바로 몰려. 그런 거를 굉장히 잘 회피해. 그래서 그 이단이라는 정글을 안 만든 거지. 그러니까 논쟁에서 다 이겼어. 천재라고 해. 그래서 그 시골 사람도 하나님의 계시를 받다 굉장히 좋아해. 그래서 어쨌든 구조론적으로 보면 지휘자기 무동량에서 이게 이기라는 것은 결합한다고 했으니까 질을 결합한다고 했으니까 사람을 모으는 거지. 근데 종교의 수단으로 모은 거지. 근데 이 전쟁이 왕위 계승 전쟁인데 영국 입장은 프랑스는 이 종교 전쟁을 바꿔버린 거지. 그리고 영국과 프랑스의 전쟁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여기는 브로보주 사람들은 양다리 걸치고 있다가 굉장히 뻘쭘해진 거지. 영국하고 프랑스의 전쟁이라면 자기가 영국 편에 붙을 이유가 없잖아. 근데 그때 영국 사람도 프랑스 말을 썼기 때문에 같은 프랑스와 프랑스의 전쟁이라고 이제 주장하고 있었던 애들은. 근데 전쟁 끝나고 영국이 생긴 거라고. 그 이전까지 영국이 아니었어. 그렇죠. 그래서
프랑스와 프랑스의 그 왕위 계승 전쟁인데 내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쟤들은 영국인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영국을 쫓아내라고 이 지역주의를 퍼뜨려버린 거지. 그래서 우리 또 지역주의 하면 또 사람이 잘 넘어가거든. 그래서 이런 일련의 그 의사결정들이 잔다르크 굉장히 천재적이고 뛰어났다. 구조론적으로 이런 종교를 이용한 거고, 일자는 영국이냐 프랑스냐 대칭 구조를 만들었다는 거지. 그렇죠. 지역주의를 이용한 거예요. 그래서 종교주의와 지역주의로 전쟁의 성격을 완전히 바꿔버렸다는 거지. 근데 문제는 잔다르크는 2년 정도 하려다가 죽었는데, 그것도 이제 자기 혼자 군대 200명들 데리고 이 공격을 하다가 적들이 수천 명을 쳐부었는데 저기 다시 3,000명의 6,000명인지 3,000명인지 정문군이 왔어. 근데 잔다르크가 맨 후미에 있었어. 보통 보면 제일 뒤에 도망가는 놈 제일 영웅이거든. 또 도망갈 때 맨 앞에 가는 놈 제일 비겁자야. 그러니까 잔다르크가 후미를 지킨 거지. 그러다가 궁수 부대가 활을 쏴가지고 말을 맞춰서 떨어뜨린 거지, 말해서. 근데 이런 과정이 굉장히 잔다르크가 용감하고 직접 전쟁을 다 지휘했어. 옛날에는 잔다르크는 그냥 깃발 들고 따라다녔다 하는 설이 있었는데, 이 목에 화살을 맞은 적도 있고 사다리 타고 성벽을 올라가다가 돌을 맞은 적도 있어. 저는 탑에서 뛰어내린 적도 있어. 탑 밑에는 이제 해자가 있는데 그래서 안 죽은 거지. 그래서 탑에서 뛰어내렸는데 21m에서 뛰어내렸는데 해자에 빠져서 기절했대. 일단 잡혔을 거야. 근데 그 행보들을 보면은 단순히 머리 좋은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용감하다라고 볼 수 있는 행동들을 많이 하는 거잖아요. 본인은 어떻게 보세요? 약간 남자예요. 약간 맛이 간 것 같은 느낌도 들거든요. 맛이 간 게 아니라 유전자가 조금 남자 성격. 여자 중에 좀 남자 성격이 있어. 있죠. 그런 사람. 네, 저희 약간 잔다르크는 어릴 때부터 좀 남자적인 기질이 있었어. 그래서 그런 걸 전투라든가 이런 걸 좋아했어. 그리고 전쟁 내용도 무조건 공격이고 잡힐 때도 무리하게 공격하다 잡힌 거야. 닥돌을 하다가 200명 데리고 막 닥돌하다 잡힌 거야. 그래서 그리고 그 마지막 싸움은 안 해도 되는 건데 프랑스 왕이 그때부터 지원을 끊었어. 지원을 끊었으면 싸우지 말라는 얘기거든. 프랑스 왕은 이제 협상으로 가려고 했어. 이제 자기의 이 성기를 잡았으니까 협상으로 그렇죠. 해야지. 다 먹으면 중국 사람 원래 나눠 먹는 거라고. 또 프랑스 사람 중국 사람이야. 나눠 먹어야지. 자기 혼자 다 먹으면 뒷다리 있다고. 그래서 협상을 하려고 하는데 잔다르크가 계속 싸우려고 하니까. 근데 그런 과정에서 잔다르크는 그냥 말로 알렉산드라 나폴레옹처럼 싸우는데 재미 붙여가지고 재밌죠. 계속 싸우는 거야. 얼마나 재밌는데. 그거는 천재적인 전략가 아니면 그렇게 안 해. 보통 사람은 그렇게 안 해. 좀 싸워서 이겨서 이제 됐다 그러지. 그런가. 끝까지 싸우겠다는 거는 뭔가 자기만이 전술을 알고 있다. 나만이 전술을 알고 있다 생각합니다. 이런 이 상부 구조를 잔다르크가 잘 만들었고, 이 때문에 이 구조론적으로 의사결정만 잘하면 해결될 수 있다. 이런 얘기고, 여기서 그럼 중요한 것은 왜 의사결정을 못하는가를 봐야 돼. 잘하는 거는 그냥 잔다르크처럼 하면 돼. 못하는가? 중국 놈들은 우리 의사결정을 못해. 중국 분들, 놈들이 아니고 중국 분들은 그거는 중국의 후어학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읽어봐요. 배신을 잘해야 된다. 이게 중국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배신을 하기 때문에 의사결정을 못하는 거지. 우리 편 안에 적군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귀퉁이 나라들은 여기 있는 사람도 우리 편 안에 적군이 없어. 근데 이 중앙에 있는 나라들은 꼭 우리 편 안에 적군이 있어. 그렇죠. 그래서 의사결정을 못하는 거지. 무조건 발목 잡을 건데 안철수 같은 놈들이 꼭 발목을 잡는다. 안철수가 죽으면 내가 노생이 또 중국에서 온 것 같고 안씨도 족볼 따져봐도 좋고 안씨 정치인에서 항의도 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이야기 안 하겠어. 안씨. 구조를 안 안씨가 그랬던 게 아니고 안철수가 얼굴이 안양 닮았어. 안양 영정하고 좀 닮았어. 아니야. 어쨌든 그 프랑스 사람들도 자기가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의사결정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잔다르크가 대칭 구도를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가운데 있는 게 아니고 이 대칭의 한쪽 귀퉁이에 있다. 이쪽 영국, 이쪽이 프랑스 이렇게 구조를 만들어준 거지. 그래서
자기들이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면 의사결정을 못하기 때문에 귀퉁이로 만들어져야 된다. 좀 엉뚱한 얘기지만 중용의 그 가운데와는 좀 다를까요? 그러니까 중용은 요 가운데를 차지해야 된다는 거고 네. 요거는 이제 그 반대로 봐야지. 가운데에 그러니까요. 낑겨서 n분의 1이다. 중용하고 중국 사람들이 의사결정을 못하는 건 완전히 180도로 그걸 딱 반대로 생각하면 돼. 가운데를 목을 탁 틀 잡아야 되는데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여론적인 가운데는 여기야. 축을 장악한다는 얘기 아닌가요? 그렇지. 근데 여기가 가운데라고. 네. 축이 어떤 축은 이렇게 딱 떨어져 있어. 여기 다리를 한 개 놓으면 이게 가운데라고. 목 좋은데. 네. 여기에 구조론적인 가운데고 그냥 지리적인 가운데는 이 가운데로 올라가면 여기가 이 가운데지. 넓은 의사결정의 가운데하고 지형적인 가운데는 좀 다르다는 거지. 그래서 중간이 되는 거지. 가운데가 아니라. 말 그대로 중간이 되는 겁니다. 어중간한 중간. 그 말 되네요. 의사결정을 못하는 거지. 그래서 왜 프랑스 그런 100년 동안 의사결정을 못했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돼. 그런 이 귀족 체제이기 때문에. 구조론적인 가운데는 여기 좁아. 여기 왕이 한 명 있다는 거지. 네. 근데 중국은 이 가운데 왕이 100명 있는 거야. 귀족들이 다 왕이야. 그러다 보니까 다 지잘났다 그래가지고 민주당 옛날 내분의 한 장일 때처럼 왕이 한 100명 있는 거야. 그래서 귀족들은 자기 가문의 명예를 위해 싸우기 때문에 동탁을 치러 16로 제후군처럼 배신할 뿐만 아니라 누가 잘 되는 걸 못 본다고. 근데 농경민들은 원래 그래. 농경민들은 이 옛날에 마을에 고을에 부자 한 명이 생기면 인근 1천호가 망한다는 소리 있거든. 누군가 부자가 됐다는 얘기는 그 주변 사람들이 가난해졌다는 얘기. 제로섬이라는 얘기죠. 그렇지. 일본 보면 다르거든. 한 명이 부자 되고 우리 따라가서 나도 하고 다 가. 그냥 그렇죠. 이동을 하니까. 요 서부에 황금이 났다 그러면 우리 따라가서 다 황금을 캔다고. 근데 농경민들은 토지에서 이익이 나기 때문에 그냥 고립된 곳이기 때문에 누군가 이득을 가졌다는 것은 반드시 누군가 손해를 봤다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그걸 느끼는 거죠. 그래서 영국 놈들은 좀 유목민 마인드를 유지했고 프랑스 놈들은 농경민의 마인드를 유지했다. 농경민의 사고로 떠돌아다니지 않고 고정되어 있는 관점으로 보면 누군가 이득은 반드시 누군가의 손해라는 거죠. 그래서 의사결정을 못하고 또 고립된 지역은 다 의사결정을 잘 못해요. 제주도 4.3 사건 얘기도 조금 여기서 들어봐야 되는데 제주도가 이렇게 해서 해안가가 있고 내륙이 있는데 여기는 농사 짓고 해안가는 고기잡이였다. 네. 근데 그 해안도 마을마다 다 잘라져 있어. 이 마을 사람이 이 마을로 못 가. 근데 이제 육지에서 군인 경찰이 와서 이 내륙에 있는 사람을 다 해안가로 가라 그러니까 안 간다고. 가면 죽이는 거예요. 못 가는 거죠. 전통적으로 가본 적도 없고 옛날부터 여기 사람하고 여기 사람 결혼을 안 했어. 이쪽은 고기잡인데 이거는 백정이지 백정. 이쪽은 그래도 조밥이나 피밥 아니면 수수밥 이걸 먹고 있는데 우리는 조나 피를 먹고 있는데 쟤들은 전복 하찮은 그걸 먹고 있더니 그게 사람 어떻게 전복을 먹냐? 분명히 먹고 후루거리는 거.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하고 여기 있는 사람들은 결혼을 안 한다고.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이 해안으로 가라고. 저거 다 숲이었다고. 숲에 있으면 다 죽인다고 그러니까 제주 사람이 안 간다고. 안 가면 너 왜 말을 안 듣지? 너 빨갱이냐 해서 다 죽인 거예요. 그래서 육지 사람들이 제주도 사람들의 사고를 이해를 못한 거예요. 제주도는 이렇게 옮겨다니지 않는다는 거지. 그러니까 육지 사람들은 특히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들은 38 떨어지들은 막 자기들이 막 이동을 했기 때문에 제주도 사람도 가라고 갈 줄 알았어. 죽인다 해도 안 가는 거야. 그래서 죽였어. 그래서 최저 2만 명에서 최대 8만 명까지 학살을 했는데 자기 학살을 하면서도 쟤들은 진짜 말 안 듣네. 저렇게 사상무장이 잘 됐으면 빨갱이 중에도 왕빨갱이네. 어린애까지 말 안 듣네. 쟤들은 완전히 공산주의에 물들었구나. 그래서 가지고. 근데 원래 어떤 고립된 지역 사람들은 다른 마을에 안 가. 그 중국도 민난석 이런 데 가면 오지 마을에서는 마을 입구에 장대에다가 해골을 그려놨어.
특히 한족들이 오면 바로 죽이는데 이웃마을 사람이 오면 죽여서 시키는 거예요. 그게 모택동의 장정 때까지 그런 풍속이 있었어. 그 이웃마을 사람 잡아서 먹고 표고를 걸어놓는 거예요. 그 이웃마을 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게 부족민 문화라고. 제주도에도 그런 부족민 문화가 약간 있었다는 거죠. 물론 중국처럼 심하지는 않고. 그래서 이웃마을에 안 가는 제주도 사람한테 무조건 가라니까 가려고 안 가지. 안 가니까 빨갱이라고 죽인 거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한번 농경민 문화가 딱 정착이 되면 교류를 안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교류를 하면 손해야. 근데 이런 거를 교류를 하는 문화로 생각을 딱 바꿔주면 또 교류를 해. 그 무슨 얘기냐면 잔다르크가 한번 프랑스 사람들 생각을 바꿔준 이후 프랑스 사람들은 굉장히 강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강해졌어. 그래서 루이 14세 때는 거의 막 프랑스를 통일할 뻔했고 나폴레옹이 나타난 이후로 거의 세계 정복을 할 뻔했는데 그 이후에 프랑스는 배신자가 별로 안 생겼다. 물론 이제 비시 정권에 약간 히틀러 편에 붙는 배신이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프랑스 역사를 보면 잔다르크 한 명이 프랑스 전체의 국민성을 바꿔놨다는 거지. 그러니까 농경민적인 사고를 유목민적인 사고로 생각을 발상의 전환을 해버린 거죠. 근데 이렇게 하려면 다음 단계를 반드시 보여줘야 돼. 그냥 우리의 목표는 샤를 7세를 왕으로 만드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말을 안 들어. 그 다음 단계까지 이야기해줘야 돼. 영국과 프랑스의 구분이라는 완전히 다른 비전을 제시한 거지. 그래서 항상 우리가 진보가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면 독재가 나쁘다. 그러니까 치자. 이런 식으로 지금 현 단계만 이야기하고 다음 단계를 이야기 안 해요. 근데 보수 꼴통들은 꼭 다음 단계를 이야기한다. 물론 이제 트럼프처럼 사기를 치지. 지립적인 운동량이 있는데 보수 꼴통들은 주로 이제 여기에서 다음 단계인 이걸 이야기한다고. 최종의 량은 뭐냐면 털어먹자. 아무 재산을 빼앗자는 거지. 쟤들을 죽이고 재산을 나눠 가지자. 약탈령. 근데 진보는 그런 거를 다음 단계 이야기 안 하고 요 단계가 목표라면 요것만 이야기. 그러면 잔다르크 같은 사람이 이쪽으로 올라간다고. 그 종교부터 바꾸는 거야. 카톨릭 때 이 종교전쟁을 바꿔버린 거지. 그래서 쟤들이 이단이고 우리가 전통이다 이렇게 바꿔버리고 우리가 하나님 계시를 받았고 쟤들은 하나님 계시를 못 받은 종족이다. 그리고 프랑스와 영국 이 대칭 구도를 만들어서 이 순서대로 좀 하는데 좀 위에서 내려와야 된다는 거지. 우리가 항상 진보가 실패하는 이유도 이 단계를 안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데올로기부터 다시 만들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고. 그럼 진보가 한국 진보가 그렇게 하는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응? 한국 진보가 왜 이렇게 띠끼라게 굴었던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고립주의, 제주도처럼 딱 고립되어 있었기 때문에 한국 자체가. 유목민, 그렇지. 한반도 문제를 자꾸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일단 반미부터 잘못된 거지. 반미, 반일 이걸 없애야 돼.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처럼 우리가 세계의 중심국가로 간다는 비전을 제시해야 세계를 다 먹어야 되니까 북한하고 손을 잡아야 되는 그렇게 생각한다고. 근데 보수 꼴통은 이제 북한을 뺏어서 우리 땅으로 해먹자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다음 단계를 죽이는데 나쁜 다음 단계를 이야기하는 거고 우리는 세계라는 좀 큰 다음 단계를 줘야 되는데 지금 한국의 진보는 반미, 반일 이런 식으로 너무 이렇게 시장이 좁기 때문에 다음 단계가 없는 거지. 그럼 결국에는 어떻게 비전 제시를 하는 지도자가 결국 큰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는 거네요. 그렇지. 저도 이제 생각이 좀 있었는데 왜 이제 이 진보 야권 쪽에서 선진국이란 말을 그 입에서 내지를 못하나 참 지금도 의문이에요. 그것도 멍청해서 그렇지. 그것도 그게 현 단계에 자꾸 집착을 하는 거야. 현재 단계를 해결해야 된다. 그러면 경제 문제는 제기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그 선진국이란 말을 입에 담으려면 먼저 반미를 해결해야 돼. 반미 반일에 잡혀있는 한 선진국 이야기를 못하지. 네. 선진국이 되려면 일단 미국하고 친해야 돼. 그럼 반미 하는데 어떻게 미국하고 친할 거야? 그러니까 저기 90. 그러니까 진보 생각은 통일이 중요하다. 통일을 방해하는 거는 미국이다. 그럼 반미를 해야 된다. 그래서 벌써 좁아져 있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은 왜 그 김종인류가 그 운동권 그 사고 방식을 비판했다는 거에 대해서 그런 맥락으로 봐서는 일리가 있어요. 그렇지. 네. 근데 김종인 이 양반도 그 너무 내부 논리에 빠져 있지 선진국이라는 개념은 없는 것 같아. 네. 없을 것 그 양반도 같은데요. 경제민주화인데 그것도 내부 논리야. 그렇죠. 근데 잔다르크는 좀 외부 논리거든. 좀 큰 논리라고.
그런데 지금 프랑스의 좌파들은 잔다르크는 보수 꼴통이다 이러고 있지. 그러니까 진보의 단점은 너무 그 내부 문제에 집착하는 거. 당면한 문제, 아, 그게 집착을 해요. 우리나라의 지금 당면한 문제는 남북통일이라고. 남북통일 되냐고 안 되잖아. 안 되죠. 남북통일부터 해야 돼. 그 말을 반박할 수가 없어. 그게 맞는 말이거든. 남북통일부터 하자 하니까 안 되지. 북한이. 요새는 그 말 자체도 못 하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반미 남북통일 이 프레임에 너무 갇혀 있으면 문신의 폭이 좁아지고 다음 단계를 제시할 수 없다. 그 다음 단계라는 게 결국 한 단계 더 상위 구조를 말하는 걸까요? 그치.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전에도 그런 얘기 많이 하셨잖아요. 어떤 걸 하려면은 그것보다 더 큰 거를 하자고 해야지 겨우 요게 된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또 현실적으로 실천할 때는 오히려 더 작은 걸 해요. 그게 무슨 큰 말이에요? 그림을 그려놓고 네. 짱구 맞아. 작은 걸 한다고.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아니, 큰 그림이 큰 게 안 되지. 우리가 세계적으로 어떻게 다 못 보지. 그래서 그 옛날에 동북아 중심 국가란 말이 나왔잖아요. 그 컨셉을 계속 밀었어야 그 되는데. 동북아 중심국가는 사실은 일본을 조시자는 얘기야. 큰 그림을 그려놓고 실제로 옆에 놈 때리는 거야. 또 내가 얘를 막 때리면 너 왜 때리냐 그럴 거 아니야. 우리는 큰 그림을 그려서 일단 얘부터 때려. 보통 보면 그렇게 한다고. 네. 그러니까 이거부터 이야기해놓고 실제는 이걸 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옛날 그 왼쪽 깜빡이 잡고 오른쪽으로 드셨다고 맨날 그 얘기 나오잖아. 그 얘기라고. 그래서 우리가 세계 시장을 다 먹으려면 경제부터 살려야 된다고. 그럼 또 막 와 쟤 우양우했네 그러고 막 알고 보니 신자유주의네 그러고 그런 얘기 나오고. 어떻게 보면 그게 어쩔 수 없는 이 구조에 사실 이게 좀 약간 용감한 생각을 하면 그럼 큰 거 다 먹으면 되겠네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큰 걸 다 못 먹지. 근데 그게 절대 불가능한 구조상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일단 모택동이라면 중국을 공산하고 중국이 열심히 잘하면 전 세계가 중국을 본받아서 전 세계가 다 넘어온다고 중국 사람 믿은 거야. 김일성도 그 얘기 했었어. 전 세계가 김일성을 믿고 있어. 전 세계가 김일성 이름 만들어도 북한 사람 그렇게 믿는다니까. 좀 될 것 같잖아요. 이제 당시에는. 그러니까 잔다르크도 이제 전 세계가 프랑스를 따를 것이다. 막 지금 또 그분들이 그렇게 하고 있지. 근데 어쩌면은 정말로 믿었던 거 아닐까요, 본인들은? 난 믿어보고 싶었던 거지. 실제 믿는다기보다는 한번 거기에 행동 통일을 맞춰보고 싶었던 거지. 그래서 어쨌든 큰 그림을 그려놓고 현실적으로는 가까운 데를 쳐야 돼. 그게 곧 구조를 말씀하시는 거죠. 큰 그림을 그려놓고 안철수를 줘야 돼. 아, 제가 가까운 데 안철수부터 치는 거야. 우리 원교 건공이라고 원기. 멀리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고 가까운 놈을 치는 거지. 그게 정치의 기본이라고. 큰 그림을 안 그려놓고 가까운 데를 치면 내부에서 발목 잡는 소리 항상 나타나지만 큰 그림을 그려놓고 가까운 것을 치면 사람들이 이해를 한다고. 구조론에 마이너스 걸리네요. 일단 큰 그림을 그렸는데. 그래서 100년 동안 프랑스가 계속 깨진 것은 그 큰 그림을 못 그렸기 때문인데 왜 못 그렸냐면 안 될 거라고 생각한 거야. 왜 안 될 거냐? 사람들이 모여있는데 프랑스 땅이 넓으니까 저쪽에서 이쪽에서 오면 막 섞여있어 모여서 회의를 해보자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아무리 오름내기라도 다 틀리라고. 그래서 안 되는구나. 안 되네. 해보니까 안 되네. 좌절하는 거야. 근데 잔다르크가 하니까 되거든. 사실은 안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축구도 비슷한데 우리나라 국내파 감독이 하면 안 돼. 근데 히딩크가 하면 돼. 근데 히딩크가 하면 그런데 왜 그동안 국내파 감독 안 됐을까?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 감나라 판나라 그런다고. 근데 이제 잔다르크는 저 동부에서 온 이상한 놈이기 때문에 동부에서 온 이상한 소녀가 하니까 대화가 안 되죠 일단. 잔다르크가 막 그러는데 내가 좀 아는 프랑스 하면 그거 안 된다. 내가 해봤는데 그거 안 되거든. 근데 오를레앙성이 사실은 성문 열고 프랑스 영국을 한번 공격한 적이 있어서 대패했어. 내가 전에 그거 해봤는데 안 되거든. 근데 잔다르크는 된다 그러는 거야. 대화가 안 돼. 말을 안 들어. 근데 저쪽 잔다르크가 막 군중들을 선동해서 할 수 있다 그러고 막 하자 그러니까 기가 막 그래 해봐라. 그래서 진짜 돼버린 거야. 잔다르크도 어떻게 보면 지방 사람 아닌가요? 그치. 그렇죠. 그 지방 사람이 의사결정을 잘한다. 그래서 중앙인 사람들이 의사결정을 못하는 거는 항상 발목 잡는 사람이 있고 나중에는 발목 잡아서 잘 안 되더라는 경험 때문에 또 안 되는 거야. 트라우마 때문에. 근데 그동안 안 된 것은 영국이 너무 뛰어난
왕이 있었기 때문에 헨리 5세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헨리 5세도 죽었고 영국군도 좀 띠려졌다고 이제 될 때가 된 거야. 그러니까 황금이 여기 있으면 여기까지 황금이 있는 건배까지 거의 1m 앞까지 온 거라고. 노빠들이 1m 앞까지 왔는데 안철수들이 안돼 그거 안 되잖아 지금까지 안 됐잖아 그래가지고 다시 뒤로 돌아간 거야. 그래서 김종인이 나타난 거야. 사실은 문재인이 계속 밀었으면 물론 안철수가 발목을 안 잡았다는 전제로 되는 거라고. 거의 99%까지 왔다고. 마지막 한 걸음은 발목 잡아서 못 간 거라고. 그 인간들은 왜 그 마지막 한 걸음을 못 내밀까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농민의 심리지. 제가 이익을 보면 내가 손해를 본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정권을 잡아서 나눠 먹자 이 생각을 못해. 정권 잡아도 쟤들이 다 먹겠지. 근데 그렇게 쟤들이 네가 다 먹을 거잖아, 다 먹을 거잖아, 다 먹을 거잖아, 진짜 다 먹을 거야. 어떻게 보면 문재인의 어떤 자질 문제도 좀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뚝심 있는 사람이 필요해요. 네? 뚝심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끈기 있게. 그래서 보통 보면 그런 잔다를 것처럼 열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없어. 다 머리가 좋아야 돼. 보통은 그게 안 돼요. 그래서 내가 하는 얘기는 프랑스와 중국이 여러 가지로 비슷해. 프랑스군이 100년 동안 진 거나 중국인이 유목민에게 계속 지른 거나 똑같다고. 근데 그 프랑스는 변했다는 거지. 잔다르크가 생각을 바꾸니까 오늘부터 우리 농경민 마인드 버리고 오늘부터 우리는 유목민 마인드다 하고 싹 바꿔버리니까 바뀐다는 거지. 과연 한국도 변할 수 있을까요? 한국 사람들도 변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뛰어난 지도자가 나타나서 가능해 하고 이제 한번 이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맞네 하고 변한다고. 이미 히딩크가 한번 시범을 보여줬는데 이니까 지금 이제 정치에서는 이제 그런 히딩크가 정치 히딩크가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뭐 노무현 봐. 지정학적 구조를 좀 바꿔야 돼 사실은. 남북 통일이 되든가. 프랑스는 어쨌든 이 지도를 다시 그려버리니까 됐거든. 거기는 뭐 다 평시니까. 우리는 지도를 다시 그리기 어려워서 잘 안 되는데 어쨌든 지도를 다시 그린 방법은 간단해. 외교를 바꿔버린대. 지금은 이제 김정은이가 말을 안 들어서 그렇지. 만약 김정은이가 말을 듣는다고 치면 이 외교를 잘해서 남북 협의 모드로 가면 바뀐다는 거지. 근데 어차피 이제 자꾸 현대의 교통수단이라는 게 좋아지면서 예전에 그 지정학적 구도가 더 이상은 의미가 점점 물론 아직 있지만 옅어지고 그래서 있잖아요. 지금 이제 AI 시대가 왔으니까 또 자동차도 인공지능 자동 운전되는 시대가 왔으니까 그러니까요. 한번 바꿔볼 만하다. 충분히 아까 뭐 어제도 그런 뭐 분위기가 됐다. 그래서 KTX가 뭐 뭐라 계속 시도해봐야 돼. 될 때까지 해봐야 돼. 해무가 400km? 열심히 하면 되는데 안 해서 안 되는 거지. 원래 안 되게 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잔다르크는 생각을 바꾸면 된다는 걸 입증을 했고 잔다르크가 굉장히 멋있는 것은 전술이나 전략에 대해서 전혀 배운 바가 없고 단지 구조론적인 어떤 생각만 가지고 한 거예요. 감각만으로도. 응? 감각. 그렇지. 그래서 잔다르크가 파리 쪽으로 바로 진격하지 않고 그 우회 기동을 하면서 한 행동은 모택동하고 비슷해요. 모택동도 이렇게 빙 대륙을 한 바퀴 돌아보는데 그 과정에서 굉장히 많이 선전선동을 해서 공산주의를 보급했다고. 새가 뻗어나오고. 근데 잔다르크도 파리가 코앞에 있는데 이쪽 바로 안 가고 이렇게 빙 돌아가는 거야. 그 과정에서 엄청나게 선전을 한 거야. 성자가 나타났다 하고 막 선전을 해서 사람들이 진짜 막 박수치고 막 난리 난 거야. 그래서 구조론적인 방법을 쓰면 이론적으로 가능하다는 거지. 된다. 물론 현실적으로 발목 잡는 인간들이 있기 때문에 안 되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기 가능하다. 그리고 이 대륙도 생각을 바꾸면 유목민 마인드로 마음을 바꾸면 바꿀 수 있다. 지역주의라든가 이런 것도 좀 지역사회 또 경상도가 어떻다, 전라도가 어떻다 이런 것도 바꿀 수가 있어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역주의는 유전자에 뿌리 박힌 고정관념이라 생각하지만 절대 그게 아니에요. 한번 바뀌면 순식간에 바뀌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생각은 바뀔 수 있다. 그리고 자기를 어떻게 자기 규정을 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중국 사람처럼 우리는 중간에 끼어 있으니까 눈치만 보고 괜히 남의 일에 나서지 말고 부엌학을 연마해서 배신해야 된다. 배신하자. 배신만이 살 길이다. 이렇게 가르치니까 안 됩니다.
한국은 바뀔 수 있을 것 같은데. 한국은 좀 바뀔 것 같은데. 한국은 좀 바뀌고 있어. 우리나라 사람도 옛날에는 화장실 지저분했고 지금 우리나라 사람이 중국인에게 하는 말이 옛날에 일본 사람이 한국인에게 하는 말이랑 똑같아. 우리는 뭐 중국 사람 쟤는 진짜 매너 없고 예의가 없고 무식하고 그렇다는데 일본 사람이 옛날부터 한국에 대해서 그렇게 말했다고. 그 얘기야. 남의 얘기가 아니라. 한국 사람은 좀 뭔가 난폭하고 예의가 없고 무섭다. 이게 일본 사람들 얘기예요. 근데 인간들은 절대로 말을 안 듣는 존재다. 원래 말을 안 듣는 구조라는 거지. 그걸 이해를 해야 돼. 말을 듣게 구조를 바꾸면 돼. 우리는 국민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이미 말 듣는 구조 안에 들어가 있는 거야. 근데 부족민의 문화를 보면 진짜 말을 안 들어. 제가 충김수에 이걸 제대로 안 읽어봤지만 그 읽어본 사람이 하는 얘기에 그 유학자가 폴리네시아 부족민의 전쟁을 한 100년간 관찰했는데 사비에서 망원경을 딱 봤대. 두 부족이 막 싸우고 있어. 근데 한 부족에서 지휘관이 공격하라! 그럼 말을 안 듣는 거야. 야 우리 공격하자! 하자! 아 점심 먹고 이따가 가자. 또 집에 가면 또 전쟁이 엉망돼서 다음날 또 와서 전쟁을 해. 근데 100년 그렇게 몇십 년 전쟁을 하면 어느 한쪽이 이겨야 되는 거야. 근데 어느 쪽도 못 이기더라는 거야. 계속 교착돼가지고 싸우자 하는데 보통 보면 지휘관이 자 매복 하면 아무도 매복을 안 해. 그냥 놔죽여 하고 막 뛰어가. 그래서 총 맞아주고 화살 맞아주고 그런 자기 용맹을 과시하려는 거지. 그게 뭐냐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살려고 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야. 부족민은 죽으려고 해. 어떻게 하면 잘 죽을까 이렇게 생각한다고. 그래서 용감하게 딱 죽고 싶은 거야. 그래서 대장이 자 엎드려서 적군이 10m 앞에 올 때까지 딱 창 들고 딱 엎드려 하면 저 누군가 한 놈이 아프야 하고 막 뛰어나가가 죽어버려요. 그래서 또 패전. 그래서 유학자가 보니까 진짜 부족민들은 말을 안 듣더라. 근데 거기에 잔다르크처럼 뛰어난 인간이 나타나서 다 설득을 해서 오늘부터 내 말 들으라. 내가 엎드려 하면 엎드리고 서라고 서고 앞으로 가 하면 앞으로 가고 뒤로 가 하면 뒤로 가고 똥마려고도 참어. 근데 또 다음날 저 오줌 들어가야 된대요. 가버리고요. 그래서 말을 안 듣기 때문에 인간들이 통제가 안 되고 그래서 실패하는데 어차피 말을 안 듣는다 이런 분위기로 가면 중국이 됩니다. 원래 인간들은 말을 안 듣는다. 그 말을 안 듣는 쪽에 맞춰버리는 거지. 네. 로마 사람들은 매뉴얼을 잘 만들어서 말 듣게 만들어. 그래서 옛날부터 그 퍼르시아에서는 한 명이 실수를 하면 나머지 전원이 될 때까지 다시 하는 거예요. 앞으로 가야 하는데 한 명이 뒤로 갔다면 병사 전체 1만 명이 다시 이제 훈련 다시 시작하고 재식을 처음부터 다시 하는 거예요. 러시아군 그 한 명을 끌어내서 권장을 때려요. 근데 그 러시아군 방식으로 하면 꼭 말 안 듣는 또 나타나. 다 됐는데 거의 99% 될 뻔하면 또 한 명이 똥사를 간다 그러고 막 대우에서 이탈하고. 근데 독일군처럼 하면 결국 말을 들어. 매뉴얼대로 계속 하면 안 될 것 같지만 된다는 거죠. 근데 보통은 과연 될까? 안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군대를 딱 가보면 알 수 있는 게 사람을 제압하는 기술이 굉장히 발달해 있어. 유격. 내가 신병이란 말이야. 그러면 막 각지에 손 이상한 애들이 있어. 야, 이 인간들이 말을 늦게 하면 보니까 진짜 말 안 듣게 생겼거든. 그래서 내후반에 모여가지고 야 우리 떠들면 그 간부가 와서 벌 줄 테니까 우리 조용하게 있자 하니까 벌써 떠들고 있어. 그게 합의가 안 되는 거야. 뭐 좀 하려고 하면 뭐 똥싸러 가야 된다고 그러고 배탈 났다 그러고 아프다 그러고 막 온갖 핑계가 다 있어. 그래서 이 인간들은 절대로 안 되는 오합지졸이라 생각했는데 뺑뺑이를 3시간 하니까 되더라. 뭐 되네. 그래서 군대에서 제일 먼저 가르치는 게 그 인간을 제압하는 기술을 가르쳐요. 제압하면 된다. 안 되면 될 때까지 계속 밤새도록 한다면 돼. 끝이 안 나. 이게 끝이 안 나는구나 하고 인식 납득하는 순간 되는 거야. 그때 갑자기 줄마처럼 딱 줄을 맞아. 이상해. 나도 근데 보니까 진짜 말 안 듣던 인간들이 말을 딱 듣더라고. 그래서 말을 안 듣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결국 실패하는 거야. 어떻게든 매뉴얼을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차근차근 하면 된다는 확신을 가진다.
왼열이라는 것 자체가 집단을 움직일 때 필요한 어떤 도구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 경상도가 많고 호남이 작다면 일단 호남을 빼자. 그래야 말 듣자는 거 아니야. 여기 서울에가 많고 지방에 많고 지방에를 빼자. 이렇게 쫙 뺀다고. 그럼 결국 자기 고향 애들만 남은 거야. 왜 그렇게 하냐면 그렇게 안 하면 어차피 말 안 들어서 안 되는데 또 해보면 또 말 안 들어서 안 돼. 안 맞네. 역시 그러면 고려대 후배들만 모아서 고려대 애들만 가지고 팀을 만들어야 되는구나. 그러다가 다치는 거야. 근데 사람은 확실히 이런 것 같은데요. 한 사람의 말을 듣게 하려면 다른 사람이 들어오면 그 사람의 말이 들어. 집단 같은 경우는 좀 그런 게 좀 있지 않나요? 사람이 점점 많아질수록 점점 저 말을 잘 듣는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이 구조론적인 방법으로 말을 듣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상부 구조를 먼저 만들어야 되고 책임자를 정해야 되고 그래서 공자는 이제 그 순서를 정한 거예요. 제일 먼저 인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지를 해야 돼. 지는 뭐냐면 명분을 만들어야 되는데 똑똑한 놈이 명분을 만든다는 거지. 그다음에 의를 해야 되는데 의는 뭐냐면 지휘가 따르는 거지. 850을 지키는 거지. 말 듣는 게 의야. 의리라는 것은 우리 약속을 지키자 이거 아니야. 신은 뭐냐면 요걸 복제한 게 요거고 요걸 복제한 게 요거라고. 입자를 복제한 게 이 신이라고. 이게 인, 지, 의, 신. 이제 얘가 나오는데 요거는 똑똑한 사람이 뭘 좀 하는 걸 지고 좀 멍청한 사람이 하는 걸 신이야. 그러니까 지도자는 지를 해야 되고 추종자는 신을 해야 돼. 그러니까 비슷한 거라요. 왕과 신하의 그 어떤 충성이라는 게 다른 거네요. 이건 좀 진리에 충성하는 거고, 이거는 이 사람에게 충성하는 거고. 의는 개인에게 적용하면 얘가 된다는 거지. 의는 두 사람이 사이에 의리고, 얘는 자기 혼자 애절 바르게 하는 거야. 인을 좀 복제하면 의가 되는데, 이는 집단 전체를 말하는 거고, 요거는 이제 구조 안에. 봉건적 주종관계에서 어떤 소그룹 안에서 어떤 구체적인 어떤 목표 안에서 어떤 결합을 말하는. 근데 왜 두 단계씩 뛴 거예요? 바로 인이 왜 지를 이렇게 안 하고 왜 인에서 의로 바로 넘어갔을까요? 그거는 적용해보니까 그렇더라고. 여기 상부 구조, 이게 하부 구조인데 이렇게 내려오는 거하고 이렇게 내려오는 게 같다는 거지. 요 구조가 여기서 한번 반복이 된다는 거예요. 아, 그런 얘기로. 여기서 일어나는 거는 또 어떤 전체의 의사결정, 이거는 부분의 의사결정인데 뇌에서 한 번 하고 손에서 한 번 하고 두 번 의사결정이 되는데 요걸로 복제가 된다는 거예요. 이런 구조를 만들어서 적용을 하면 아무도 모르는 시골 16살 소녀도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아, 충격이었어요 진짜. 그러니까 16살 때. 말을 들어야 된다. 근데 말을 안 듣는다. 잔다르크는 어떻게 얘기를 했냐. 나는 신의 계시를 받았다 해가지고 말 듣게 만든. 이제 또 동mel님도 신의 계시를 좀 받은 모습으로. 신의 계시를 받으면 안 되고 요즘은 IT의 계시를 받고 알파고의 계시를 받거든. 잡세 이세돌은 알파고의 계시를 받잖아. 그래서 네. 이긴다 그래서 이겼다. 알았어요. 김호준은 잡세 계시를 받아서 그치. 낙검술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계시를 받아야 돼. 저도 요새 계시 받은 거 뻥 좀 치고 다니고 있는데. 그러고 보면은 진짜 그렇게 이순신 장군이 이렇게 훈련을 하면서 이렇게 그렇게 사양을 많이 했던 게 그렇지. 그게 그 말 듣게 하려는 거예요. 결국 생각을 해보니까. 원래 사람들이 말 안 듣는다는 것은 기본적인 고정상수로 생각하고 왜 말을 안 들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원래 말을 안 듣는다는 걸 나쁘게 해야 돼. 말 듣게 만들어 놓고 말 들어야지. 말 안 듣는 구조에서 영국군이나 중국군, 프랑스군이나 중국군처럼 당나라 군대인데 말 듣냐고 안 듣지. 근데 이제 일본군처럼 소대끼리 경쟁을 붙이거나 좀 얍삽한 방법으로 말 듣게 하는 기술이 우리나라에 발달해 있어. 원산폭격 출바타 이런 거. 그러니까 폭력적인 방법으로 말 듣게 하는 기술이 우리나라에 발달해 있고. 제대한 말짱 꽝 아니에요. 그렇지. 그때 그 군대 있을 때 하나 좀 충격을 받은 게 충격일 것까지는 없고 어떤 사례가 있냐면 굉장히 일 잘하는 그 분대장 하사가 있었어요. 일반 하사죠.
그렇게 그 대대장 말을 잘 듣고 정말 그 대장이 그런 말뚝박아라 했던 그런 사람인데 그 제대하는 날 그 뭐 있잖아요 그 소원 소리. 아니 그게 아니라 뭐 신고하고 나가는데 일단 그 신고해서 나갈 수 있는 서류는 다 받은 상태야. 네. 근데 대대장 일정 때문에 야 1시간만 좀 기다려라. 어? 대대장 인사는 하고 갈 거 아니냐. 나 지금 나가야 되는데 혹시 나가버리더라고 진짜. 그렇게 진짜 막 2년 이상을 갖다가 그 모시던 대대장 마지막 인사 안 하고 그야말로 진짜 혼자서 나가버리더라니까. 그리고 이제 예비군 훈련 가면 얼마나 말들 안 듣습니까. 이를 이제 말을 안 들을 거라고 다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말을 절대 안 듣게 되는 거야. 예비군에서는 점심 빨리 준다, 빨리 집에 돌려보내준다라고 하면 말 잘 듣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 키워드가 있잖아요, 예비군은. 예비군은 군대에서는 같은 내무관이라든가 이렇게 아는 사람끼리 모였는데 예비군은 다 모르는 사람끼리 모이니까 낯선 사람끼리 와 있잖아. 그러니까 서로가 서먹서먹하고 자비 의사결정을 못할 수 없는. 거기 가서는 아예 서로 이제 말을 안 듣는 거로 그냥 자기 존재를 이렇게 확인하는 것 같더만요. 그게 이제 부정민 근성이 되고 중국이 그렇게 된 거야. 근데 예비군만 가면 다 부정민이 되는 거예요. 예비군 나 심지어 그 대학교 때 그 예비군 훈련하면은 뭐 예비역 중이고 뭐 말 다 안 들어. 아니 근데 그 사람들도 그렇게 말 안 듣다가 한번 또 분위기를 탁 잡으면은 순식간에 또 이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장면 연출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말 안 듣는 인간들은. 저 공자는 말 듣게 했는데 그 공자의 아이디어는 한 두 가지에서 나왔다고. 하나는 이제 얘기했듯이 유목민의 역할 분담, 역할 분담을 시켜준 사람들 좀 말을 들어. 또 하나는 이 주역의 역사상 여기 계절 변화를 뜻하기 때문에 변화와 변하지 않는 것, 이 논리로 변화 속에서 변하지 않는 게 뭘까? 그 일의 원리는 안 변해. 일은 변한다고. 일은 직립적인 운동량은 계속 변하는데 형식은 변하지 않는다. 그렇게 변한다는 사실은 안 변해요. 그럼 시계반은 계속 돌아가는데 시계 자체는 안 돌아가거든. 뭔가 변화가 있다면 그 변화를 일으키는 그것은 안 변한다. 그래서 공자가 뭔가 직관적으로 뭔가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공자도 막상 해보니까 이간데 말을 안 들어. 말 듣냐고. 공자가 왕을 꼬셔야 돼. 권력이 있어야 되지. 가서 그 위나라 왕을 바꿔 신었어. 그래서 위나라 왕이 공자를 대부 경에 임명하려고 하니까 귀족들이 그럼 우리가 공자를 암살하겠습니다. 위나라 왕도 이러구나. 공자도 안 되는구나. 안 돼. 인간들 말을 안 들어. 그래서 포기했지. 공자도 사실상 실패한 거라고. 근데 계속 실패하는 과정에서 이 점점 커졌어. 매뉴얼이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말을 안 듣지만 가능성이 있다는 걸 보여준 거죠. 가능성만 갖고 그 제자들이 계속 이어갔는데 공자의 본 뜻은 그러니까 유목민들의 역할 분담과 주역 사상의 변화 이런 메커니즘은 이해할 사람이 없어요. 공자가 완벽하게 이해한 게 아니라 직관적으로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자기도 잘 모르고 하는 얘기예요. 어쨌든 공자는 핵심 메커니즘 하나 갖고 끝까지 밀어붙인 거잖아요. 물론 안 되니까 자꾸 하게 되겠지만. 보통은 이렇게 자꾸 낮은 쪽으로 가려고 합니다. 공자도 낮은 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그때만 자로가 그럼 망신이지 스승님 지금 그런 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근데 미안해. 그러고 다시 위로 올라갑니다. 우리 가오가 있지. 스승님 가르침하고 어긋나는데요. 그러고 스승님 원래 그런 사람 아니잖아요. 저 배신자 밑에 들어가고 그렇게 말이 됩니까? 미안해. 하다 보니까 그래요. 어떻게 보면 공자가 만든 그 구조에 공자가 사실 떠밀려갖고 올라간다는 느낌도. 그래서 공자 자신이 이런 구조를 직관적으로 알긴 했지만 정확하게 제자들한테 전수를 못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왜냐면 공자 자기 말이 좀 모순되거든요. 공자는 현실에서 실천을 강조했는데 실천을 자꾸 강조하면 자꾸 밑으로 내려가. 자꾸 이 작은 것에 집착한다. 큰 비전을 제시하면서 세부적인 실천을 해야 되는데 그게 너무 어려워. 큰 비전을 제시하려면 다 탁상 공론만 주장하고
실천하라고 하면 다그 탐관오리가 되고 둘 다 안 되는 거야. 큰 비전과 실무에 능한 사람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 근데 공자는 그 두 가지를 다 하려고 했는데 공자 이후에 제대로 그렇게 한 사람이 내가 봤을 때 없다. 다 탁상공론 비전을 제시한다면서 공론만 제시하거나 탁상공론만 하거나 아니면 탐관오리가 돼서 챙겨 먹거나 둘 중에 하나지. 결국 노무현이 데리고 있던 조지도 다 그런 식으로 된 거 아닐까. 한비자라든가 이런 사람 그 법과 쪽은 실천을 강조하다 보니까 결국 원래 상강 이사 이런 법과가 다 누가에서 나온 거라고. 그러니까 실천을 너무 강조한 사람은 법과라든가 문과도 어떻게 보면 유아의 변정이고 이쪽으로 갈 거고, 이런 큰 비전을 강조한 사람은 뭐 맹자라든가 동중서라든가 그런 사람은 좀 내가 볼 때 개소를 했어. 맹자도 말만 번들하게 했지 이거의 어떤 핵심을 짚은 게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냐면 맹자의 어록을 보니까 이 양반이 뭔가 몰라. 공자는 자기보다 시부리거든. 근데 그 말이 시야. 대칭이 딱 돼 있어. 말 안에 논리가 있는 거야. 근데 맹자는 상대방하고 입시를 해. 그래서 네가 뭐 잘못했잖아 고 시시콜콜 따지는 거야. 그게 아니잖아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는 조금 군자의 언어가 아니지. 그래서 맹자는 내가 볼 때 조금 격이 떨어진다. 결국 근데 어떤 인간의 어떤 언어라는 게 어딘가에 대칭을 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아무리 그 자기가 탑이라고 해도. 그러면 이제 공자급 정도 되면 진리의 대칭을 해서 얘기한다고 할 수도 있을까요? 그렇지. 그러니까 인간의 대칭하는 게 아니라. 맹자는 진리와 대칭을 부각을 못 시키고 구체적인 행동을 자꾸 따지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 말이 점점 엉뚱한 데로 간다. 그 언어가 떳떳하지 않다는 거지. 자꾸 시비를 걸고 논쟁적으로 가는 거지. 근데 결국 어떻게 보면 저희가 진리에 대칭을 한다는 것도 사람이 이를테면은 자기가 관찰한 거하고 자기가 어떻게 생각하는 거하고 다를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이제 진리가 좀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진리가 뭔가 잘못된 게 아닐까? 지금 이게 내가 앞에서 보고 있는 이 현상 자체가 뭐가 잘못된 게 아닐까? 그러니까 진리라는 것은 건조하게 어떤 뼈대 판단을 거지 구체적으로 뭐 살을 채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진리의 스케일을 좀 크게 가져야지. 그래서 일단 80년대로 치고 당장 민주화가 되는 게 진리다 이게 아니다는 거지. 인류 전체가 바뀌어야 되고 세계 전체가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내가 구조론은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인류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고. 그렇죠. 근데 아직 지구인들이 귀가 안 열려서 못 알아듣는 거고 언젠가는 프랑스 사람이나 독일 사람이나 영국 사람도 구조론을 배우지 않을까. 지금 미리 그걸 염두에 두고 얘기하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구조론이 전파가 안 돼도 상관없다는 거지. 해주고 난다는 거지 되겠지. 근데 이제 뭐 제가 알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책들을 읽다 보면 확실히 구조론적인 사고를 하는 것 같아라는 느낌이 드는 책들이 좀 가끔 보여요. 사람들도 분명히 그렇지. 완전 서양인인데 진짜 좀 있더라고요. 물론 이제 서양인의 한계도 좀 보이는 면도 있지만. 나도 옛날에 서양 철학을 고등학교 때 읽을 때는 아이 뭐 개소리냐고 다 던져버렸거든. 네. 최근에 조금 보니까 이 양반도 나름대로 구조론적인 사고를 좀 했네. 너무 무시했네. 옛날에 너무 무시했어. 고등학교 때는 아이씨 무슨 철학자라는 사람이 이런 개똥같은 소리를 하고 있고 미쳤구만 이러고 병신하냐 이러고 쓰레기네 하고 던질 놈이 하나도 없네 그러고. 니체는 조금 그래도 말 되는 소리 했는데 횡설수설이 많아. 지금 보니까 뭐 쇼펜하우어라든가 해겔 이런 사람도 좀 말 되는 소리 했어. 좀 말 되는 소리를 나름대로 좀 했네. 최근에 이해했어. 옛날 철학자들은 뭐 사르트르 이 사람도 그냥 막 짓거린 게 아니라 나름대로 또 정교한 논리가 있더라고. 그게 상당히 구조론적인 데가 있어. 근데 그걸 우리나라에 소개하는 놈이 엉터리로 소개한 거야. 그렇죠. 그게 늘 문제죠. 철학사 전체를 이렇게 꿰뚫어 보지 않으면 무슨 소린지 잘못 알게 된다. 최근에 제가 어떤 책을 하나 읽은 적이 있었는데 이제 애플에 관련된 책을 관련돼서 주로 이제 뭐 애플을 쓴 건 아니지만 그 사람이 집중하는 게 우리가 뭔가를 할 때는 왜라는 거에 집중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전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이런 거 알았지. 서양 사람들 대부분 다 왜를 안 보거든요. 그러면 그냥 회의주의 의심을 해야 된다. 왜하고 물어야 된다. 근데 그걸 내가 봤을 때 좀
언어가 좀 격이 떨어지는 언어고 그렇죠. 수먼 전자하고 좀 고급 언어잖아. 그런 걸 좀 얘기해야지. 어쨌든 이제 그 개념 자체는 잡혔으니까 그 정도 했으면 훌륭한 거죠. 그치. 사실 또 맨바닥에서 거기까지 기어 올라간 건데. 난 옛날에 과학을 하려면 왜 하고 물어야 된다는 그게 좀 납득이 안 됐거든. 좀 빙신 같은 소리가 아닌가. 뭘 왜 해. 그건 귀납적인 사고로 본 거야. 왜 하고 묻는 것보다 어떤 하나의 답을 찾아가지고 복제를 해야 되는 거지. 일일이 보고 왜 그럴까? 왜 그렇지? 이거 좀 미친 짓이라고 보는 거지. 개별적인 것을 다 왜 할 필요가 없다고. 어차피 수학에 다 답을 찾아라는데 수학하고 매치를 시켜보면 되는데 수학과 매치를 시킬 줄 몰라서 그런 게 아닌가. 모든 답은 수학에 다 있어. 수학이 맞다는 건 다 100% 입증이 된 거라고. 그것을 수학 해야 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런 거는 수학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난 그걸 다 수학이라고 보거든.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말 그대로 풀어낼 수 있다라는 어떤 자신감 같은 것도 좀 있는 거잖아요. 굳이 자신감이라는 표현이 좀 웃기긴 한데 제가 자신감이라는 표현을 굳이 쓴 게 뭐냐면 최근에 어떤 분하고도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한테 이제 결국에 하시는 얘기가 마지막에 하는 얘기가 그렇다면은 당신은 저보고 세상 여태까지 했던 그 모든 지식인들의 반하는 의견을 내는 것이냐 뭐 이런 그 이상이 그렇게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들은 좀 띠띠해서 그런 것 같고 찌질하니까 맨날 반대만 하고 좀 하나의 구조를 제시하지 못하면은 그거는 그것 자체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그걸 잘 못 받아들이시더라고요. 좀 고급 언어를 우사해서 그 기존의 과학이라는 게 이게 꼭 틀렸다 뭐 이렇게 하기보다 그것을 제대로 체계화할 수 있는 언어가 없다. 네. 말이 언어학이 나쁘다 이렇게 가야 돼. 제가 아직 그것까지는 잘 안 되고. 난 과학자들이 어떤 사물을 가지고 막 황상구리 뭐 청산도 뭐지 하여튼 그런 걸 가지고 막 황상구리인지 뭐 그런 걸 가지고 막 실험을 해서 알아낸다는 그 자체가 납득이 안 돼서 실험을 왜 하지? 저 미치지도 않냐. 왜 실험이 필요하지? 연역적인 방법으로 알아내야지. 귀납적인. 실험을 하다 보면 갯도를 하나 던지는 것도 기준인데 그건 갯도고 다 실험하다 보면 오도로 하나 뭐 이상이 나오잖아. 네. 그건 갯도지. 그럼 말 그대로 지금 예측을 하고 그걸 갖다가 증명해내는 과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 말씀이시잖아요. 어떤 하나의 원리를 찾으면 그걸 복제하는 거지. 그러니까 뭐 일일이 실험을 해서 안다는 거는 좀 바보 같은 짓이다. 그래서 내가 어릴 때는 과학은 실험이다 하고 막 그걸 굉장히 강조했어. 뭐 얼마 전까지도 미술은 상상이다 하고 그림을 그리지 말라. 생각을 해 그러고. 음악은 노래를 부르지 마 그러고. 이상한 교육 방법이 잘못된 교육 방법이 많이 있어. 이제 바뀌면은 뭐 한 번에 쑥 다 바뀌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순신 장군이 처음에 훈련을 빡세게 시켜서 이제 실전에서 죽는 사람 드물었잖아요. 그러니까 뭐지 미국당으로 치면 밴드 오브 브러더스가 그런 경우잖아요. 처음에 막 누구죠? 그 소벨이 와갖고 개파로 훈련하니까는 전부 다 죽게 생겼으니까는 아 윈터스가 돼야겠구나. 그 실전에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많이 살아남았잖아요. 그런 식의 어떤 그 리더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한 명이 잘하면 그 사례를 복제를 해서 전파를 해야 되거든. 사례 전파를 해야 된다고. 네. 좀 그래서 그런 거 할 거야. 네. 옛날 사례 전파 이런 거 할 거야. 그래서 성공 사례를 잘 전파해야지. 지도자를 잘 만나면 국민들이 다 그 업그레이드가 되는데 딱 하면 또 개판돼요. 나폴레옹도 그렇고 잔다르크도 그렇고 프랑스에는 성공 사례가 있어. 한 명이 세상을 바꾸는. 한 달에 나폴레옹은 대포를 사람 머리에 쏘는 거야. 대포를 직사로 가고 있더라. 잔다르크도 대포를 쐈어. 속이 쐈는데 잔다르크 때는 아직 대포 기술이 발달을 안 해서 좀 엉터리로 쏘긴 했는데 대포까지 쐈다는 건 잔다르크가 굉장히 머리를 많이 썼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종으로 좀 첨단 분야에 관심이 있었다는 거지. 시골 소녀가 그런 거 생각까지 한다는 거는 굉장히 대단한 거지. 시민혁명이 잔다르크의 영향을 받은 건가? 그렇지.
뭔가 연기를 하던 것 같은데. 민중들의 연기. 우리가 바꿀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 그러니까. 그 드라큘라가 그러면 뭐 여자가 깃발 들고 있잖아. 네. 근데 그 잔다르크 이미지를 차용한 거라고. 그렇지. 루벤스의 그림이나 뭐. 보수 꼴통들이 너무 잔다르크를 좋아하니까 골치 아프게. 잔다르크는 진보적인데 왜 보수가 좋아하는 거야. 보수는 애국주의로 이라는데 사실은 잔다르크는 애국자가 아니라 민중의 힘을 끌어낸 진짜 글자 하나도 모르는 사람 아니야. 농부 아니야. 그러니까 프랑스군이 깨진 이유가 그 기사도 이게 뭐냐면 귀족들만 전쟁을 할 수 있지 농부들은 전쟁을 못한다는 편견이라고. 근데 오히려 농부가 지휘하니까 다 이겨버리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농부는 사람을 믿어줘. 근데 귀족들은 원래 자기 하인한테 안 속아본 귀족이 없어. 하인들은 다 귀족을 속여. 그러니까 귀족은 이 하청민을 바라볼 때 쟤도 날 속이겠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 근데 하청민이 보면 귀족의 눈빛에서 그걸 읽어. 아, 쟤가 나를 의심하고 있구나. 그때부터 말 안 듣지. 그래서 당연히 말 안 듣지. 그래서 똑같은 걸 해도 지식이라면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노무현이 하면 듣는다고. 그런 거지. 잔다르크가 하면 들어. 근데 그 기사들은 농민들은 띠라기 때문에 우회기동 이런 거 하면 다 도망갈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추측을 하고 우회기동을 한번 해본다고 다 도망가. 맞네, 역시 농민들은 도망가네. 그런다. 잔다르크는 농민들은 충직하기 때문에 도망가지 말라면 도망을 안 갈 것이다. 한번 실험을 해보고도 우회기동을 한번 해봐라. 아무도 도망을 안 가는 거야. 근데 농부들이 눈빛에서 이거 너 우회기동을 하라 그러면 귀족이 그러면 우리를 소모품으로 쓰는구나. 이 사람들. 잔다르크가 그 말하면 우리를 인정해주네? 우리를 믿어주네? 믿어주는데 뭐라 해야지. 똑같은 명령이라도 다르게 해석한단 말이야. 드라마에 보면 항상 선덕여왕도 그렇고 평민이 한번 됐다가 악리에 올라가잖아. 평민의 심리를 읽어야 돼. 평민은 믿어주면 믿을 보이는 거지. 불신하면 다 도망가. 말아. 기사도가 프랑스를 망쳤다. 왜 우리가 어떤 사람을 내가 너의 이름은 꽃이 뭐야 하여튼 생각이 안 나는데 옛날에 프리티 워먼 있지 않습니까? 심리학에서 하는데 말 그대로 청녀로 대하지 않으면 이제 말 그대로 그 고급 여자를 보면은 그렇게 된다고. 제가 봤을 땐 분명히 사람들은 믿어주는 만큼 행동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과정이 굉장히 힘들어 사실은. 실제로 장례를 하고 해봐라고 잘 안 되지. 그래서 말을 잘 찾아내야 돼. 그 창녀가 좀 뛰어난 점, 요거 잘 찾아내야 돼. 그래서 그걸 좀 띄워줘야 돼요. 그 사람 믿을 수 있게 해줘야 되거든요, 스스로를. 그래서 이 하청민들 좀 다룰 때는 하청민이 자기를 속이면 속일 것이라 알고 속아주는 훈련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팔을 하나 잘라줘야 돼. 근데 안 속으려고 하면 100% 속아. 그래서 구조론적으로 하면 물에 빠진 사람은 보따리를 당연 챙겨주고 취직도 시켜주고 집에 가서 먹도 시켜주고 밥도 사주고 다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귀족들이 하청민을 다룰 때는 다 해야 된다 안 하는 거야. 건져줬으니까 이제 지가 알아서 하겠지 이렇게 생각한다. 거래라는 개념을 들이대는 순간 안 되는 거야. 네? 거래. 주고받기라고 생각. 거래로 나오면 내가 너를 도와줬으니까 이제는 네가 날 도울 차례라고 생각하는 순간 모든 게 망한다는 거죠. 거래가 아니라 투자라는 거예요. 10년은 내가 투자하고 그 다음 10년은 이제 내가 이익을 챙기겠다 이렇게 해야지. 당장 내가 요거 줄게 니도 뭐 내라 그러면 안 한다. 아니 끝까지 이득을 안 챙기려고 해야지 되지 않나요? 오히려 끝까지 안 챙기려고 할 때 그 사람들이 다 알던데요. 그렇죠. 네. 하여튼 지식인들이 이 하청민들을 믿어주면 말 듣는데 그 과정에서 어느 정도까지 믿어야 되느냐 이걸 그 관문이 굉장히 넘기 어려운 관문이라는 거지. 그게 지식인한테 넘기 어렵다는 건가요? 그냥 모든 인간관계 다 그래요. 내가 오늘 아침에 신도림역에서 이상한 걸 봤는데 젊은 미녀 노숙자가 있는 거야. 야 진짜 키는 좀 크고 키는 한 170 정도인데 얼굴은 굉장히 미인인데 젊은 여자야. 근데 간밤에 비가 와서 비를 쫄딱 맞았더라고. 그 여자 아닌가요? 저도 강남역에서 본 것 같은데.
신발이 빠개 신었는데 발 보니까 완전히 그 할아버지 발이야. 아, 막 갈라져 있어. 그래서 노숙자네. 그래서 옷도 좀 깨져서 하는데 원래 좀 비싼 옷인데 조금 한 달 정도 노숙한 옷이었어. 제가 본 사람 같은데. 하여튼 이제 내가 그 사람 도와준다고 생각하고 말을 붙였다고 치자. 과연 그 사람이 그걸 받아들이겠냐? 안 되지 그런 거는. 그걸 근데 전혀 안 되는 건 아니야. 가능해. 굉장히 어렵다는 거지. 상황을 연출을 해야죠. 응? 상황을 연출을 해야죠. 근데 그게 쉽지가 않다는 거지. 그렇죠. 내가 호의를 보이면 저쪽도 호의를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게 굉장히 위험하잖아. 그건 안 되죠. 일단 그 노숙자 입장에서 일단 내가 딱 가서 도와주려고 한다고 했지 도움을 안 받으려고 우리 속이고 이용해 보려고 할 거 아니야. 그 이유가 뭘까? 그 노숙자의 안 좋은 모습을 내가 봐버린 거야. 저 인간은 나의 안 좋을 때 모습을 본 사람이야. 말 안 듣지. 근데 우리는 이런 생각을 못 하거든. 그게 이유라는 걸 모르는 거야. 여자친구하고 사귈 때도 대부분 그래서 틀어져. 여자친구가 똥 싸는 모습을 봤거나 방귀 뀌는 소리를 옆에서 들었어. 나의 안 좋은 모습을 저 남자가 알고 있어. 헤어져. 근데 남자는 그걸 들어야 친해졌다고 생각하거든. 같이 방구도 끼고 똥도 싸고 이렇게 해야 이제 친해졌다고 생각하는 거야. 내가 그때 오바이트 했을 때 내가 다 닦아줬잖아 얘기하면 여자가 좋아할 줄 알고. 그때 네가 술 먹고 오바이트 했잖아. 내가 닦아줬잖아. 그럼 친해질 줄 알았는데 여자는 내가 나의 추한 모습을 저 남자가 기억하고 있다니 그러는 거지. 그 여자가 왜 그래 보여요? 기분 나쁘잖아. 그게 기분이 나쁜 건가? 남자도 그럴 때 있어. 있어요. 남자도 있어요. 있어요. 또 남자도 남자가 인간이 그래. 인간이 그래. 나 윗사람이 나의 안 좋은 모습을 봤다. 그러면 저 인간이 나를 안 좋게 생각할 거지 이런 게 있어. 그 여자는 약자이기 때문에 그게 좀 더 심할 뿐이야. 누군가 나의 비리를 알고 있다. 그게 불길한 거야. 차고가 옛날 노숙 받을 때 누군가 꼬라지를 박지. 그럼 그 인간을 하고 좀 약간 배부 침을 건. 나도 옛날에 그 초등학교 때 친구하고 만나고 싶지 않아. 그랬더니 나의 좀 혼자서 삐진 그 모습을 아는 놈하고 별로 대화하고 싶지 않더라고. 그러면 이제 그런 사람도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되면은 어떻게든 뭐 친해지고 어떻게든 뭐 말을 듣게 한다. 어쨌든 뭐 믿어준다라는 그런 이미지를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어쨌든 그 공통 체험을 더 많이 만들어야 돼. 그렇죠. 그러니까 똥을 더 많이 싸고 방구를 더 많이 끼고 그 이상한 구조로 분위기로 방향을 잡아야 돼. 근데 그게 쉽지 않다는 거. 그 의도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말 그대로 내가 먼저 의도하지 않은 상황이라는 거를 상대방이 납득할 수 있는 그 상대방의 의도에 의해서 이 상황이 연출됐다라는 걸 좀 상대방이 납득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 여자의 안 좋은 모습을 봐도 어느 정도 선을 넘어버리면 여자도 포기하고 그래 이 남자하고 살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좋은 모습을 굉장히 많이 봐버리면 오히려 관계가 좋아질 수도 있다. 근데 애매하면 그게 불안한 거예요. 애매한 게 불안한 거예요. 저 남자랑 나하고 약간 애매한 관계인데 나의 안 좋은 모습을 봤다. 그러면은 이때는 그 회사에서 커플들 있잖아요. 사실 그렇게 보면 사실 좋은 모습 보는 것보다 안 좋은 모습 보는 게 더 많잖아요. 회사에서 이제 만나면. 그럼 그 사람들 도대체 어떻게 사귀는 거지? 그러니까 정이 들었어 이제. 정이 또 계속 들으면 괜찮아. 정이 들면 되고. My friends